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구독자님들. 자, 오늘 썸네일 보고 화들짝 놀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영상 시작 전에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썸네일에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기업은 죽어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는 포스코가 아닙니다. 다른 기업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재밌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종목에 또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은 피해야지, 이런 것들은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금양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왜 금양 같은 기업은 죽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 상태는 이게 원래는 8,100원짜리였어요. 근데 거의 20만 원을 찍고 지금 2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합성 수지, 고무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고 가공해서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신발 깔창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회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발을 들어놓으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이제 막 2170 배터리, 4680 배터리 그런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공장 투자까지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건데, 사실 24년도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지금 금요일에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포제를 파는 기업에서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매출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한 2천억 정도 수준으로 뽑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인 거죠. 영업이익이 해를 갈수록 박살을 나다가 23년도 때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거를 또 24년도 분기 실적으로 쪼개보니까 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싹 다 영업이익이 박살이 났죠. 약간 이거는 무리하게 금양 그 기장 공장에 투자하는 그러한 여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기 실적도 굉장히 많이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찍힐 2024년도 재무 실적에는 영업이익이 역대급으로 마이너스가 찍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양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냐를 여러분들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금양이 이 몽골 광산에 리튬 광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2023년도 5월에 공시를 냈어요. 뭐 이제 여기저기 투자를 하겠다면서 이제 예상 매출액을 냈죠. 예상 매출을 냈는데 2024년에는 4천억의 매출, 25년도에는 4,600억, 26년도에는 4,600억, 총 연당 이렇게 매출을 내겠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24년도 들어서 보면은 분기마다 이제 몽골 광산으로 나오는 그런 매출들이 재무에 실제로 찍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지? 하고 기다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24년도 9월 말에 정정 공시를 냅니다. 어떻게? 24년도 매출 65억, 25년도 매출 408억, 26년도 매출 408억, 90% 토막 났죠. 24년도에는 90%는 아니에요. 거의 99% 예상 매출이 토막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양이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되고 벌점을 10점, 그리고 2억의 벌금을 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양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주가 상태가 지금 9월부터 이러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었는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제 건설 일정 연기도 있습니다. 금양이 이제 배터리를 제조해서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부산의 기장에 있는 그 금양의 공장을 준공을 시킨 다음에 배터리 제조하고 납품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금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공장 준공 지연이 나게 됩니다. 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를 하겠다 했지만 이제 또 반년을 더 연장을 해버렸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시설에 들어가는 이 설비까지 당연히 공장 연기가 되니 이제 한 8개월 정도 연기가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투자금이 안 들어오고 실체는 없으니, 배터리를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지 않으니 투자자분들도 이제 좀 의아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회사의 매출,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매출 발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매출이 없으면 아무리 기대감이 커도 주가는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처음에 발포제를 팔고 있었던 가격인 10,000원대, 거의 8,000원대 수준까지도 아직 더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금양 자체는 굉장히 회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인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임원의 고점 매도가 있습니다. 유광지 금양 회장이 이 회사에서 이자 명목으로 매년 이제 한 210억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주주들은,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회사의 회장이 매년마다 210억 원씩 수령할 수 있는 이자 명목으로 드러났다고 하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금양 주가가 10만 원일 때, 그때 당시에 주식을 매각해서 5,200억 원의 이 현금화를 실현을 해서 이거를 회사에게 다시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금양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이 현금화된 거를 다시 금양의 시설 투자 자금으로 빌려준 겁니다. 개인 자금을 빌려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율이 있죠. 한 4.5% 정도 되는데, 이 이율에 따라서 이 유광재 회장은 1년에 금양으로부터 210억 원의 이자를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반토막, 이때 당시가 이제 금양 주가가 5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이죠. 반토막이 났었지만 이 류 회장은 손실 없이 회사에 사실상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고 하죠. 자, 일단은 운영진, 오너 리스크가 있는 상태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유광지 회장이 회사에 4,200억 원 가량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이거를 공장 시설 투자 자금에 사용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자금 수혈이 수증이 들어왔었죠. 자, 근데 이때 당시가 금양 주가가 이제 4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증여한 주식 자체도 현금화를 하려면 시장에 갖다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수증 이슈가 이때인가 이때였을 거예요. 자, 이때 4만 원이었죠. 4만 원대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팔면은 어떡해요? 주식 주가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때 증여했을 때 가치는 4,200억 원이었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4,200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투자 자금이 아직도 부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유상증자 철회까지 갑니다. 이제 금양에서 이제 수정된 물량을 팔고도 받아야 되는, 그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몇 천억 단위로 필요해서 그거를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항목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설 자금으로 한 3,500억 정도 있었고요. 채무 상환 자금으로 한 1,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공시를 발표를 하게 되니 이제 시장에서는 유상증자가 악재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또 내려갔죠. 또 내려간 상태에서 또 자사주를 팔게 되니까 이제 수증을 한 물량도 굉장히 돈이 많이 깎여 나가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일주당 액면 가액이 아니라 이제 발행가가, 이때 일주당 발행가가 38,500원 정도였었을 거예요. 근데 38,500원이 한 주당 발행가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실제를 해야 될 때는 주가 수준이 2만 원대였습니다. 여기에 누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합니까? 그죠? 자선 뭐 기부자도 아니고, 그죠? 자, 이러한 상태가 계속이 되니까 결국에 2025년 1월 17일 날 이제 유상증자 철회 신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상증자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금양에 금요일 시간에 4%가 올라갔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올라갈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 건설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그 일주당 가액보다 주가가 더 내려가니까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회를 한 거면 결국에 공장을 짓기 위한 자금을 어디서든 땡겨 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상증자로는 안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악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시간 외에서 올랐었던 이 배경의 좀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상증자를 한다고 시장에서 공시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주들한테 돈 땡겨가네 하면서 이거를 악재로 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가 시장에서 공시가 나오면은 야, 우리 주식 불어난대 하면서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반대예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봐봐요. 우리가 1만 원짜리를 한 주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1대1
무상증자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1주를 가지고 있던 게 2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주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치는 똑같은데 발행 주식이 높아지면은 발행 주식은 높아지고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한 주당 가치가. 그래서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가 주식 개수만 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거를 반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우리 기준에서는 이게 악재였는데 유상증자 철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됐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시간 외에서는 4%가 올라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잠깐 반짝하더라도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상증자 철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공시 번복이기 때문에 벌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외 사항도 있긴 하겠지만 벌점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금양은 예전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으로 10점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벌점으로 플러스 5점을 더 받게 된다면 상장 폐지 심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뭐 기업에 대한 노이즈도 많이 껴있지만 이제 오너 리스크가 껴져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그 다음에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지금 공장 하나 짓겠다고 하는데도 자금 경색이 발생해서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이러한 기업은 좋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단 금양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필터링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금양에 대해서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좀 얘기할 게 참 많지만 그거를 다 얘기하려면 너무 루즈해지고 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적당히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재무, 무조건 우상향하는 재무를 버셔야 되고 최소한의 이 빨간색 적자가 없는 기업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정정 공시로 인해서 예상 매출의 토막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면 뭐 어떤 뭐 건설, 증설에 대한 연기가 나온다던가 뭐 오너 리스크가 있다던가 이러한 기업들은 웬만하면 피해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공개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 채널 영상 업로드 상태를 그대로 캡처를 해서 따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1월 17일 포스코홀딩스 비공개 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8분짜리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자, 업로드 날짜도 1월 17일이죠. 오늘 따끈따끈하게 찍은 이제 영상인데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주가 상태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조금 더 기다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도 은연중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포스코홀딩스 2025년 때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저의 개인적이고 조금 민감한 내용을 섞어서 비공개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적인 영상에서 이 포스코 조금만 쉬었다가 갑시다. 우리 2025년도에는 다른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혼나요. 뭐 포스코홀딩스 부정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혼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나는 조금 뭐 포스코홀딩스만 얽매여 있지 않고 좀 이성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아니더라도 2025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 방향성을 알고 싶다, 이런 이성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한테만 이 비공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는 총 5가지를 담아봤습니다. 2025년 포스코홀딩스 반등하려면 어떤 게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주가 하락의 이 가격대별 이유, 지금까지 내려왔었던 그 계단식 하락에서의 가격대별의 이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주가에 대한 제 입장,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중간에 뭐 난 안 해 하고 던지고 가셔도 되지만 사실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에 이제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근로수당을 못 버는 시점부터는 이제 투자수당으로 벌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번째, 단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 때 단기 투자하기 좋은 섹터가 제 눈에는 몇 개가 보여요. 그것들을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종목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는 8분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이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네이버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요런 창이 나올 거예요. 장 선생의 고급투자 포스콜린스 구독자 라운지라고 나오는데 구독자 확인 체크 겸해서 1월 17일 녹화 비공개 영상 링크 받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번호를 남겨주시면은 문자로 제가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개별 종목 고민이나 아니면 응원글이나 아니면 포스콜린스 목표가나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말도 여기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이제 비공개 영상을 드리는 만큼 구독자한테만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5년도 때 포스코홀딩스의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25만 원에서 27만 5천 원 지금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수급 쪽 그리고 철강에 대한 수급이 하반기 때 개선이 조금 돼주면 이제 다시 조금 30만 원대로는 회복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진 하지만서도 일단은 그 투자에 대한 시기열, 포스코홀딩스 투자에 대한 시기열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단기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비공개 영상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